네, 5번째 강의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고려시대의 핵심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에서는요, 고려의 왕과 인물들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에 여러 제도가 있었고 또 중요한 기관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문화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화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럼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에 그 중요한 왕들이 있어요.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려의 태조, 왕건이죠. 태조의 정책들 물어보는 경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성종, 그 다음에 공민왕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그 인물들도 있어요. 인물들. 뭐 김부식, 묘청, 그 다음에 뭐 이자겸도 그 앞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최충원 이런 그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 문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왕들,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 몇 명의 왕들의 정책들 잘 파악하시고요. 중요한 인물들의 활동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의 그 특징적인 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최근 문제에 나왔던 건 노비안건법 또는 뭐 과거제도 또 고려의 중요한 토지 제도인 전시과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그 제도들 특징이 무엇이며 어떻게 변천했는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뭐 중서문화성,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래서 중앙정치와 관련된 몇 가지 그 중요한 기구들이 있고요. 이 중앙정치 외에도 이제 교육과 관련된 그런 교육기구, 국자감을 뭐 자료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군사와 관련된 뭐 별무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하셔야 되는 몇 가지 핵심 기구들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 부분으로 들어가면은요. 중요한 그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 고려 시대부터 역사서들이 오늘날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삼국사기, 삼국유사 문제 많이 나오는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어느 시대적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사서 외에도 그 시기적 상황을 알려주는 몇 가지 역사서들이 있거든요. 고려는 그래서 역사서 잘 파악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다양한 불교 미술, 건축, 인쇄술들이 있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그 미술들이 있죠. 불상도 있고요. 뭐 대형 불상들이 막 나오잖아요. 고려시대에. 그 다음에 또 건축도 중요한 건축들이 있는데 또 불교와 관련된 건축들이에요. 다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이 건축물들이 다 뭡니까? 주심포 양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 양식 출제 많이 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쇄술 또 너무 중요하죠. 고려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인쇄술입니다. 일단 목판 인쇄술 가서 8만 대장경부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출제 많이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또 금속 활자도 세계 최초로 사용을 했잖아요. 상정 고급 예문, 특히 또 직지심체 요절 이러한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되는 고려의 문화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핵심 내용들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에서는 고려의 그 특징적인 제도를 준 다음에 이 제도가 시행됐던 시기에 뭐 그 왕의 업적 묻는 문제 출제가 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고려는 이 왕 문제, 인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인물의 업적 출제하는 경우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봤지만 이 유물 유적을 주고 유물 유적의 특징을 맞춰내는 이런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나 인물들을 자료로 줍니다. 제도를 주고 인물을 파악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인물 자체를 사료나 사파로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물을 자료로 주고 그 인물의 활동, 업적을 답으로 골라내도록 하는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음에 이 인물왕을 자료로 줍니다. 주고 그 인물의 업적. 그래서 이 고려에선 인물 문제 조금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왕도 중요하지만 김부식, 묘청과 같은 그런 왕 이외의 인물도 좀 잘 파악하시라는 그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유물유적 많이 나옵니다. 고려 문화유산이 오늘날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인쇄술, 건축물 많이 남아있거든요. 문화유산을 사진이나 사파나 또는 사료로 제시를 합니다. 또는 여기서 말하는 이 다양한 자료라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 사진이 아니라 뭐 신문기사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사서회 같은 거 주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사실을 통해서 자료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유물의 특징을 답으로 골라내도록 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고요. 밑줄 치는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건데요. 자, 인물 문제예요. 인물을 물어보는데 사실상 자료는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왕 때 이르러 처음으로 명령을 내려 노비들을 자세히 살펴서 원래 노비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도록 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노비안건법이에요. 노비안건법을 주고 이걸 시행한 왕을 맞춰라 이런 내용이네요. 자료에서 제도, 법을 주고 그와 관련된 왕을 알아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래는 이 노비안건법에 관련된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그 저항들, 부정적 인식들이 나와 있어요. 예, 당시 그 기득권 세력에서는 노비안건법을 좀 싫어했잖아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모르더라도 이 두 줄을 통해서 노비안건법을 알아내고 왕을 알아내라는 사실상 그런 문제였다라고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광종이고요. 노비안건법 광종이고요. 고려 광종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 봅니다. 별무반을 보내서 여진족 정보란 것은요, 이 고려 예종 때입니다. 전국에 12목 설치하고 지방관 파견한 건 고려 성종 때입니다. 쌍기건이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실시한 사람이 광종입니다. 답이 그래서 3번입니다. 4번 쌍성 총관부 공격해서 천력 이북 땅을 수복한 사람은 공민왕입니다. 관악진흥위에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좌 둔 것이 예종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려의 중요한 왕들 있잖아요. 왕들을 답지로 쫙 깔아주고 골라내라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특히 예종 같은 경우는 예종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고 별무반 또는 뭐 국자감, 칠제 이렇게 따로 공부를 하죠. 이 내용 요소들이 더 중요합니다. 예종이라는 인물 자체가 뭐 주인공으로 출제됐다기보다는 이런 내용 요소들이 더 중요한데 어쨌든 예종, 성종, 광종, 공민왕 이렇게 자료에 나왔으니까 왕들 중심으로 잘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고려의 문제는 제도 주고 왕 알아낸 다음에 왕의 업적 풀어내는 이런 형태로 출제된 바들이 종종 있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1번 문제인데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료를 줬고요. 가 인물 맞추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가 인물은 왕이 아닙니다. 볼까요? 가는 국청사의 주지래요. 이게 힌트인데 이걸 놓친 분들은 옆에서 처음으로 천태교를 강의했다. 아, 천태 어쩔시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의천이 생각이 나죠.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힌트가 될 수 있었어요. 어려운 자료가 될 수 있었고요. 그 아래도요, 사실은 이 의천임을 확 끌어당기는 힌트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천태라는 거죠. 천태종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의천입니다. 모든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요, 천태 하나 가지고 의천인가? 천태종이 아니고 천태교인데 의천인가 아닌가 하는 상황에서 답지를 보시면요, 이제 의천이 드러납니다. 의천이 드러나요. 볼까요? 기억, 신편제 종교장 총록을 만들었다. 이게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이 신편제 종교장 총록이라는 것은요, 불교 관련된 그 저술들을 다 총집합해서 묶어놓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거 대각국사 의천이 맞습니다. 의천이 화폐론을 글로 이제 제시를 했었죠. 발표를 하면서 화폐 유통을 권장했었던, 강조했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있는 1번이 정답이에요. 디귿, 중국의 농사인 농상집요 소개했다. 고려 때 이암이라는 인물이고요. 수선사 결사 통해 불교개혁 운동 전개한 사람은 진울입니다. 보조국사 진울. 그래서 의천인가 아닌가? 하고 답지로 갔을 때, 보기로 갔을 때 디귿, 리을이 확실히 지워지기 때문에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몰라도 답을 어찌됐든 골라낼 수는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여기서 핵심은 인물이 이러한 형태로 제시가 된다는 거죠. 고려는 인물 문제 많이 나오는데 왕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님들이 나옵니다. 스님 나오고 스님의 특징을 골라내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됐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인데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유물이 제시가 됐습니다. 유물. 글자마다 어린 불심, 목향으로 피어나다. 핵심은 이거예요.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대요. 다른 사건 다 일일이 몰라도 해인사가 핵심이고요. 또 장경판전. 장경판전이 뭐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을 보관해 놓는 게 장경판전 아닙니까?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자료로 준 거예요. 사진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자료죠. 예, 이거는 그냥 독특한 자료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내고요. 팔만대장경을 던져주고 답지에서 팔만대장경을 골라내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팔만대장에 대해서 골라야 되는데 기억, 주자소에서 제작을 담당했다. 주자소는요, 조선시대 이 활자를 관리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상황이었고요. 니은, 거란격태의 염원을 담아 만들어졌다. 이거는 거란을 격퇴하려고 만들었던 것이 초조대장경입니다. 초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은 몽골 침입 시기에 만든 겁니다. 원래 초조대장경이 있었는데 이 몽골 침입기의 초조대장경은 당시 이제 없었거든요. 소실이 됐었기 때문에 몽골이 침입하는 그 상황에서 이 몽골의 침입을 불심으로 막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무에다 글씨를 새기기 시작한 거죠. 왜 저기 쳐들어왔는데 이 나무판으로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인쇄를 그 불경을 새겨서 부처님을 감동시키면 부처님이 우리나라를 구해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만든 겁니다. 어쨌든 이 니은은 초조대장경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디귿, 최씨 무신정권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맞는 말이죠. 리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는 말도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인 그런 문제인데요. 다양한 형태로 유물 유적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골라내야 되는데요. 고려시대에는 이 인쇄와 관련된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강의 마치고요. 다음 6번째 강의 조선시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